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의 등기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일까요? 취득일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처분이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럼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처분이죠.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전 등기 시행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다면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 시행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그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 권리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그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할까요? 이 가등기 권리는 재산적 권리죠. 그리고 가등기 됐으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됐죠. 따라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된 임차권은 대항력은 있겠지만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공유 지분. 이건 가능하겠죠. 재산적 권리고 등기부에 등기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닙니다. 처분 권능만을 제한시키는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합의자의 지분에 대한 합의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6번을 보시죠. 6번. 다음 중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아닌 것은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등기부에 하는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 직권 말소된 등기에 대하여 본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있어서의 회복 등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직권 말소죠. 근데 본등기 때문에 직권 말소했는데요. 본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직권 말소된 것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직권 말소된 등기는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직권으로 회복시킬 겁니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다고 그랬죠. 직권으로 말소했으니까 회복도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3번. 가날이 달라 다른 등기소의 통지를 받아 하는 대지권 취재 등기.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부에 대지권이라는 취재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네.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에 의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등기소에 명령한다고 했죠.
이것이 등기와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무슨 등기입니까 이게? 촉탁이요. 이 신청 절차에서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명령. 등기소와 법원은 원칙은 촉탁이에요. 독립된 국가기관이니까 등기소는 등기 업무, 법원은 재판 업무. 다만 이 신청 절차에서만큼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상하 관계라고 했죠. 따라서 이 신청에서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받은 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직권이죠. 기억나셔요? 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시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뭐 똑같은 것들인데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8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재작년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 표제부 등기는 몇 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만 되죠? 1월 이내.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먼저 보시면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나쁜 놈들이. 여기에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A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이 A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뭘 하는 거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맞아요. 따라서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를 넘겨받겠죠.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한이 필요하다고 했죠. 집행권한이 되는 게 바로 판결서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럼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이때 중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다른 사람 소유로 바뀌었죠.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A는 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즉 가지고 있도록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보존소송은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요 A가 가진 권리, 이걸 피보존 권리라고 불러요. A가 가진 권리가 금전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럼 A가 가진 피보존 권리는 금전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보존소송으로 무엇을 신청합니까?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처분은 이걸 본안소송, 이걸 보존소송이라고 부르는데 보존소송은 법원이 금방 결정해 준다고 했죠.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을 결정한 다음에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겠죠. 여기까지 기억나셔요? 네. 이때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때 문제는 이 부동산이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때 미등기 상태니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전 등기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일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때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표지예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면 이 표제부에 기록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요 등기를 말소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건 표제부 등기죠.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된 후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 등기는 이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표제부 맞아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표제부 등기는 1월 이내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었던 문제고 모르시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은 1월 이내가 될 겁니다. 2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건 소유권 보전 등기니까 갑규하는 것이죠. 표제부 등기는 아니겠죠. 그럼 1월 이내는 아닐 겁니다. 보통 권리에 관한 등기는 정확한 내용이 재빨리 공시가 돼야 되니까 지체 없이입니다. 이건 지체 없이였어요. 이거 지체 없이. 그래서 이건 답이 될 수 있겠죠. 3번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등기 명인이 해야 될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죠.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이건 신탁원부의 변경 등기죠. 표제부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이건 1월 이내가 아닐 겁니다. 그럼 뭐라고 찍어야 됩니까? 지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테고, 토지의 지목 변경이 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해야 될 변경 등기, 지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죠. 표제부 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그게 좀 어렵죠. 나쁜 놈들이 이런 문제도 가끔 내요.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갑과 을이 갑을 종중 병정 공파, 이거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종중이니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2번 갑을 주식회사, 등기 명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사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단법인 갑을 학원에서 운영하는 병정고등학교, 이건 시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럼 병정고등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갑을 학원. 그렇죠. 학교법인 갑을 학원. 그렇죠. 재단법인 갑을 학원으로 등기할 겁니다. 이게 답이겠죠. 김포군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김포군? 네. 지금은 김포시로 바뀌었겠죠. 네. 일본인 산구. 이름이 특이하네요. 산구. 얘는 등기시장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외국인은 등기시장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이렇게 한자로 쓰면 안 돼요. 산구 이렇게 이렇게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글로. 네. 뭐라고요? 야마 쳤다고요? 야마다예요, 이게? 저는 일본어 몰라요. 산구. 대학 다닐 때 일본어를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대학 다닌 게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대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꿈이 있어갖고 유명한 외국어를 다 이제 손을 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어도 손대고 그 다음에 영어는 원래 좀 손 댔었고
독일어도 손대고 이렇게 다 손댔는데 결국은 한 몇 달 하다가 다 때려치웠어요. 네. 11번 가겠습니다. 11번.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때는 그 사단 명의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죠. 다만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등기를 할 겁니다. 2번.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이건 물건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대신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죠. 국립대학교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등기할 겁니다. 3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조합, 민법상 조합인지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느냐 없냐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농협은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등기까지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하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을 테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돼요. 읍장과 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가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따라서 읍가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요.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맞아요. 틀렸어요.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을은 대덕리라는 마을인데요. 이 대덕리라는 마을에는 주민이 한 20분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둡니다. 돈을 걷어서 마을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건물이니까 등기가 되겠죠.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1번 소유권 보전. 그리고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마을회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20분들이 소유자죠. 그러면 여기다가 20분의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고 집은 기록하겠죠. 소유자들이니까. 맞아요. 20분이 돈을 각출해서 마을회관을 설립했죠. 건축했죠. 그럼 돈을 낸 자가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유자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유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요 마을 이름을 여기다 갖다 쓴 겁니다. 대덕리.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된 대덕리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마을 분들이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관아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들었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을 마을 이름을 갖다가 쓴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동민들이 동명의로 여기는 이걸 대덕리로 하지 말고 대덕동으로 하죠. 그러면 대덕동. 그러면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것이죠.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대표자가 명의로 등기를 신청했다고 했죠. 등기 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대표자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겁니까? 동명의로. 맞아요. 이거는 대덕동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들었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명칭을 마을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등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셔요?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정답은
네? 틀린 지문이 되는, 틀린 지문이요? 동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 그렇죠. 대표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동명의로.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률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2번.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 등기 명의인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야 된다. 맞겠습니까? 맞겠죠. 3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미자는 등기 관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등기 수치 청구권은 대법원이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별도의 말소 신청에 의하여 말소합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등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는 등기 신청서의 간이는 그중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해야 된다. 이거 맞을까요? 맞죠? 간이는 뭐예요? 신청서가 여러 장이 있을 때 요걸 옆에를 비스듬하게 누인 다음에 여기를 사인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거는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정정인은 전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거 기본서에서 암기하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17번을 가보겠습니다. 17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종중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의 종중 명칭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맞았을까요? 맞죠? 이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죠. 맞아요.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죠.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할 겁니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종중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지만 신청은 누구라고요?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3번.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다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 기타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관 기타 규약이 없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건가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관 기타 규약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고요. 종중 총회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요구된다. 맞아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원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라고 했죠. 처분 결의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원총회 처분 결의서는 누구만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등기 의무자만. 등기 권리자는 처분하는 자가 아니라 취득하는 자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사원총회 처분 결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처분 결의는 누구만 한다고요?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거 꼭 암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셔요?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나시죠? 네. 그 다음에 4번, 5번. 종중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맞아요? 네. 맞죠?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1번을 가보시죠. 21번. 다음 사항 중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의 이전 후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양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거 강조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안 나셔요? 네,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뭐. A씨. 이게 워낙 중요한 지문이라서요. 농담한 거예요. 네, 진짜로 하면 안 되는데. 네. 워낙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주등기겠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아직 채권의 변제기는 1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채권을 돈 받고 팔면 돼요. 누구에게 팔았느냐? 병에게 팝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 양도라고 불러요. 채권을 돈 받고 양도했다는 겁니다. 10억짜리 채권이니까 9억 정도면 살 사람이 있겠죠. 이때 을을 채권 양도인이라고 부르고요. 넘길 양자에 넘길 도자를 써서 채권을 넘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병을 채권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넘겨서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병은 10억의 채권을 취득했겠죠. 그리고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그럼 저당권의 주체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갑은 요 병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서 이걸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변제해서 소멸이 이루어지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도 어떻게 되죠? 소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병명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를 해버립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갑은 병에게 변제했죠. 변제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저당권의 등기 명의가 을 명의로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이 됐죠. 따라서 이거를 말소시키면 이 등기가 회복이 되니까 갑은 병에게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으로는 을에게 또 변제하라고 공시가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저당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슨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습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따라서 이걸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소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냐면 둘이 나타나요. 왜냐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을은 등기명이 상실하니까 불이익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리죠. 그럼 둘 다 말소가 돼버려요. 이게 말소가 되면. 그럼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둘이 나타나는데 을과 병 둘이 나타나는데 둘 중에 누구를 등기 의무자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을은 채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병에게 양도하고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그렇죠? 채권과 저당권을 다 넘겼죠. 그리고 이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로 봐야 되겠습니까? 병으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요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을 신청해서 요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래서 요거를 말소가 돼버리면 요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자는 채권 양도인이겠습니까? 채권 양수인이 되겠습니까? 채권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변제한 갑은 저당권 설정자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출제합니다. 갑이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양도인입니까? 양수인입니까? 양수인.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하는 방법은 등기 의무자는 양수인이라는 거. 민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라는 거.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되셨을까요? 이거 얼핏 기억나십니까? 얼핏 기억나시죠? 네, 또 하면은 좀 더 많이 나겠죠? 네, 앞으로 너댓 번 더 할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양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맞죠?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이라는 겁니다. 2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 관리자가 된다. 요게 요즘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전세금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전세금이 15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전세권 변경 등기하겠죠. 맞아요.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헷갈리죠? 을? 다수결로 하죠. 갑이다 손 드셔요. 없네. 을이다 손 드셔요. 4번, 그 나머지 5번, 나머지는 될 대로 되라. 일단은 을은 갑에게 5억 원을 더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5억이라고 기록되겠죠.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부에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세기간이 종료가 돼서 전세권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돌려받죠. 그러면 10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을은 얼마만 돌려받습니까? 10억만 돌려받겠죠. 15억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를 돌려받습니까? 15억으로 돌려받겠죠. 그러면 전세금이 증액이 됐을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설정자입니까?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자예요.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5억 원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라고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하나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이 전세기간 종료가 됐을 때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증액이 됐을 때는 전세권자 을이 등기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겠죠. 채권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면 저당권 변경 등기할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옛날에는 10억 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5억. 증액은 권리자가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되셨죠. 그래서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 관리자가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감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전세권자가 덜 돌려받겠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 채무자는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관리자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에 불과하니까 등기관리자, 등기무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는 자예요. 채무자는 저당권의 내용에 불과하지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등기관리자, 등기무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을 테고요.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권 말소회복 등기 신청에 있어서 임차인은 등기관리자가 된다. 맞아요. 임차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회복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죠. 등기관리자가 되겠죠. 채무 인수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A는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리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런데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A는 요 을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담보를 제공합니다. 참 멍청한 친구죠.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요즘 세상에 네 아마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겁니다. 네.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라고 부를 테고요. 이 값을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를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을은 10억의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취득했겠죠. 저당권자가 될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이 설정되겠죠. 이때 등기할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그 다음에 채무자는 누구죠? A.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채무가 다른 자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B에게. 이걸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무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럼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거죠. 그럼 저당권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네?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요 채무인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채무인수는 우리 민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면책적 채무인수. 또 하나는 병전적 채무인수. 이렇게 두 가지 채무인수라는 게 있는데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뭐냐면 요 B가 A로부터 채무를 인수받은 거죠. 채무가 넘어간 거예요. 이때 요 A의 채무는 면책이 됐을 때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A의 채무가 B로 인수가 될 때 A의 채무도 병존한다는 겁니다.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불러요. 변종적 채무인수는 얘와 얘가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가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걸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게 되면 이제 A에서 A, B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을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이거 저당권 실행되겠죠.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이거 저당권 실행되겠죠. 그러면 이 갑의 부동산은 얘의 채무와 이 B의 채무 동시에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저당권 실행될 테고 얘가 변제하지 않아도 저당권 실행됐죠. 얘가 변제하지 않을 때만 저당권 실행했는데 이제는 두 놈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그러면 이거 누구에게 분류합니까? 각 등기 의무자.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채권자, 의뢰 입장에서 보시면 얘가 변제할 수도 있고 이제 얘가 변제할 수도 있죠. 변제할 사람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에 걸리죠. 그래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해 두시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지문은. 네, 넘기겠습니다. 24번을 한번 보실까요? 24번. 보기의 등기 중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표시한 것은 상속의 단독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될 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동 신청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등기 권리자와 같이 신청하는 게 공동 신청이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단독 신청,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단독 신청. 기억나십니까?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왜요? 등기 의무자가 돌아가셨죠? 단독 신청. 2번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단독 신청.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아까 보여드렸죠?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 맞아요. 뭘 첨부한다고요? 가등기 필정보. 기억나셔요? 가등기 필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단독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는 두 가지 기억하시죠? 승산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두 가지 경우에는 등기 필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를 가지고 담보됐죠. 따라서 단독 신청. 말소 회복 등기는요. 원칙이 공동 신청.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3번이 될 테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26번을 한번 보실까요? 26번. 다음 중 공동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1번. 혼동은 무조건 뭐죠? 단독 신청. 그렇죠. 혼동으로 인한 말소 등기는 무조건 단독 신청. 유증은요? 공동 신청. 기억나셔요?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 그리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관계없이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이죠. 판결에 의한 등기나 상속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될 테고, 신탁 등기 뭐죠? 네. 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다음에는 기억하시겠죠. 네. 이런 신탁 등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신탁 계약의 의미는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신탁 계약이라고 하는데,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믿고서 부탁하는 자, 부탁을 하는 자, 이렇게 갑이고요.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부탁을 받는 자, 수탁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을 보통 출제하니까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유권을 부탁하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납니다. 이때 신탁의 목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갑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와이프가 맨날 이민을 가자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이 갑은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어머니가 두 분 계실 일은 없겠죠.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걸려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는데요. 요 갑이 아파트 한 채를 친구를 믿고서 넘깁니다. 친구를 믿고서 넘기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네가 월세를 나서 달달이 월세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럼 신탁의 목적은 뭘까요? 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죠. 생활비, 어머니에게 생활비 마련. 이게 신탁의 목적이 될 겁니다. 이때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탁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요. 따라서 등기무자는 누굴까요? 갑.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을.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는 무슨 등기도 신청할까요? 신탁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두 개의 신청은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되는 것이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이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근데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겁니다.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다른 순위 번호를 쓴다고 했죠. 따라서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 등기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되니까 순위 번호를 같이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 을은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자로서 저 부동산을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탁의 목적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을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자라는 걸 표시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여기다가 수탁자을 이렇게 표기합니다. 을은 완전한 소유권자이긴 하지만 행사는 제한을 받더라는 겁니다. 부탁을 받은 자, 소유자, 을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목적을 여기다가 표기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신탁의 목적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와이프가 맨날 이민 가자고 들볶으니까 이민은 가야 되겠는데 홀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고민 중 친구한테 아파트 맡겨놓고 어쩌고저쩌고 쓰겠죠. 쓰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하니까 여기다 쓸 내용을 별도의 장부를 만듭니다.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 쓰게 됩니다. 이 별도의 장부의 이름이 뭘까요? 신탁 원부. 아까 설명드렸죠? 신탁 원부. 신탁 원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표기하느냐면 신탁이라고만 표기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예요.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그리고 신탁 원부는 번호가 있는데요.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그럼 이 번호를 가지고 신탁 원부를 찾아보면 신탁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말소도 어떻게 할까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말소회복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회복이 됩니다. 변경 등기도 수탁자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변경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기 때문에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되셨을까요? 지금 이 신탁 등기도 나중에 상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이게 왜 자꾸 출제가 되느냐면요.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신탁 등기도 갑거리 공동 신청했습니다. 신탁 등기도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단독 신청으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사항이라서 자꾸 출제합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뭐라고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합, 기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거는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등기. 원칙은 공동 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 있다고 했죠.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승낙서가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승낙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 이건 예외예요.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등기명의 표시 변경,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이루어진 등기죠. 당연히 뭡니까? 단독 신청. 토지 수용은 아까 보셨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단독 신청. 등기무지 행방불명으로 인한 전세권, 전환권의 말소 등기. 이거 설명드렸나요? 드렸죠? 이거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요? 단독 신청. 소재 불명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법원에 공시채고를 신청하면서 채권 판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공시채고를 먼저 하고 공시채고 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채권 판결을 내린다고 했죠. 그 채권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부분 취지 등기. 이거는 표제부 등기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 규약성 공용부분 취지의 말소 등기는 원래 직권 말소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이 규약성 공용부분 취지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 및 그 말소 등기 이거 지우셔요. 규약성 공용부분 취지 등기 거기까지만 내버려 두고 및 그 말소 등기 이거는 지우십니다. 찾으셨어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